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어린이날 같이 법정 공휴일이 됐다고 그러면 어버이 된 입장에서 좀 더 대우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같이 만년 백수야 공휴일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어떻든 이렇게 보잘것없는 부모입니다마는 그런 거 좀이라도 대우하자 하는 뜻으로 만든 어버이날에 비가 촉촉히 내리고 그래가지고 불위험도 많이 감오고 그런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시사 문제를 이야기 안 하자고 그래도 그거 보고 있자고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을 그냥 억누르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정신건강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도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난해 이렇게 고위 공직 후보로 나선 사람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만, 이제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가족들한테까지 막 영향이 미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구속도 되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제 법원이 구속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일요일까지만 아마 잡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고, 하여간 뜯어볼 속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원 전체는 이번 석방 결정을 한 그런 판사 개인이든 분명히 명분은 갖고 있겠죠.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불구속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이유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좀 납득하기 힘든 점은 많이 있죠. 동일 사안하고 관련된 다른 사람은 아직도 구속이고 구속 연장 그런 상태고, 다른 사안하고 비춰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우기 어렵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되게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그런 측면에서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 그리고 또 구속되기 직전에 했던 행태를 보더라도 분명히 우려할 만한 그런 점이 적지 않다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벌써 상당히 지났습니다만은 FTA인가 자유무역 협정인가 그거 한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외국 어떤 산업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비교한 이야기가 좀 돌아다니고 그랬죠.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나라 전 분야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법조 분야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려진 석방 결정이라든가 그걸로 해가지고 할지 어떤 우리나라 훌륭하신 어려운 시험을 거치고 그런 분들을 헐뜯거나 비난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다른 분들이 했던 것이요. 아주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마음에 와 닿는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AI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런 것이요.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가령 사람이 따로 할 일이 남아 있겠냐
그런 분야가 있기는 하겠냐 하는 정도로 이제 그 영향력이 광범위해진다고 그럽니다만, 사람의 목숨을 직접 다루는 의학 분야에도 그 진단이랄지 하는 것은 훨씬 더 정확하다 하는 이제 뭐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고, 뭐 하여간 심지어는 뭐 창조 분야라고 그러는 뭐 작곡을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그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법, 그런 분야, 제발 좀 AI를 그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데가 그 법조 분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가능하면 정상 참작으로 해가지고 인정이랄지 그런 것이 작용할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판례랄지 어떤 문기, 법 제정 취지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정확하게 적용한다 하는 것에서는 그 AI 그 정확성, 무오류성,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분야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법조 분야에 그 AI를 적용하는 것은 적극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피의자 한 사람을 석방한 것, 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형평성 같은 데 맞지 않다, 사안은 동일한데 그런 것을 가령 AI가 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평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저렇게, 가령 이것이 그 뭐 누가 저울 들고 있는 것으로 상징하다시피 그 형평성이라는 거,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것이겠냐 하는 의무를 지우기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AI를 적용하자는 말이 아주 뭐 설득력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2000년도 더 전에요, 그 한비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비자라는 뭐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뭐 그 사람이 그 한 이야기, 뭐 앞뒤 전후 사정이랄지 내가 그런 걸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본 책이라.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예로 들었던 것이 그건지 어쩐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가령 우리가 활을 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름도 옛날에 뭐 동이 그랬듯이 뭐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걸 비교를 해보죠. 그 올림픽에서 뭐 우리나라 국내 선발전이 올림픽 결승전이나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그 결과가 그대로 올림픽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는 거 보면 활을 잘 쏘는 민족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 금메달을 딴 사람하고 저하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거 뭐 기분 나쁘실 수 있겠어요. 뭐 얘기한테 지금 장난치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릴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뿐이죠. 저하고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하고 활 실력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 기준은 뭡니까? 관역입니다. 관역. 표적판. 그리고 절대 바뀔 수 없는 불문율, 철칙. 그것은 그 관역이 일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양궁 시합을 할 때에 관역이라는 거 똑같은 관역에다 대놓고 똑같은 거리 떨어져 가지고 똑같은 규정된 활과 화살로 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열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기준, 판단은 근거가 되는 그 관역이 일정불변하게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쏘든지 간에. 활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좀 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저하고 시합을 하자고 해가지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딱 규정된 방식대로 관역도 만들고 일정한 거리 떨어지게 하고 활이고 화살이고 전부 정해진 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갖고 쏘게 해요. 근다고 그러더라도 10점 관역을 다 맞추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점수가 나왔다 해요. 그 힘 있다고 그런 사람은 아무데나 대놓고 활을 쏴요. 그럼 화살이 지 중구 남방으로 아무데나 가서 꽂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화살 맞은 데를 중심으로 10점을 만들고 관역을 만들어요. 그렇게 갖고 만점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그 사람 명붕이고 명사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올림픽 금메달 줘야 되겠다고 그럽니까? 저한테 그러실 거 아닙니까? 야 병신아, 앵가는 소리를 해라. 말이나 될 소리를 해라. 그러시겠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예? 누구한테는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기준, 경기 방식, 도구 그런 걸 강제하고 누구한테는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갖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네 명사수 만들어주마. 징역이 안 가두마.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틀린 예를 들었습니까? 왜 누구한테는 법이고 누구한테는 지금 마음대로 해버려도 되는 그런 허접 쓰레기가 되냐고요.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가장 경쟁력 떨어지는 것이 법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AI를 동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이런 판단 내려가지고 두고 요즘 인터넷에는 어디서 조그마한 사소한 실수하는 댓글 하나만도 다 뒤져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대대손손이 그 자료 남아있지 않겠냐고요. 제가 워낙 무지하고 식견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 드렸다 온다고 그러면 정말 어떤 식으로도 사과를 해도 부족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겠죠.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날이고 추냐 희부라고 참 봄 밤에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게 비가 내립니다마는 마음은 썩 달갑지 않고 큰 돌덩이가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여러모로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나라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지역이나 시기나 다 합해서요. 정말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고 무슨 꼴을 볼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건강 잘 살피시고요. 댁내에 두루 무사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먹TV 주성식이었습니다.